세상에, 거의 2배나 큰 퓨마 앞에서도 당당한 저게는 뭔가요? 모두가 달아나려던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장면에 숨죽이고 하나둘 멈춰서며 저 작은 개의 다음 동작 하나하나에 작은 웅성거림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작은 개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 놀라운 개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퓨마의 날카로운 눈빛이 관람객들을 향하고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메우는 그 순간에도 이 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개가 이런 용기를 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개를 그저 평범한 전시용 동물 정도로만 여겼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 오클랜드 동물원에서 20년간 맹수와 대형 동물들을 관리해온 에단 매튜스입니다. 수많은 위험한 상황들을 겪어봤지만 그날처럼 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뀐 적은 없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동물원 역사상 가장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에버랜드, 그리고 캐나다 밴쿠버, 동물원이 함께하는 세계국 특별 교류 전시가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각 나라의 상징적인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전례 없는 행사였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북미 야생의 상징인 퓨마가, 우리 뉴질랜드에서는 호주, 캥거루 구역을 빌려 초식동물 중심의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진돗개가 왔습니다. 처음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호랑이나 팬더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물들도 많은데 왜 굳이 개를 보내온 걸까요? 더구나 특별한 훈련을 받은 것도 아닌 그냥 한국의 전통 견종이라고 했습니다. 에단, 저게 좀 봐.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동물원 본부장인 데이빗이 진돗개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색과 흰색이 섞인 중간 크기의 개가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거든요. 화려한 털색도 특이한 외모도 없었습니다. 훈련받은 개도 아니고 그냥 전통견이라니 관람객들한테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20년간 사자, 호랑이, 곰 같은 맹수들과 함께 일해온 제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조련사 김현우 씨는 정말 조용한 분이었습니다. 서툰 영어로도 정성껏 설명해 주시려 했지만 진돗개에 대한 설명은 대부분 전통, 충성심, 본능 같은 추상적인 단어들 뿐이었습니다. 구체적인 훈련 내용이나 특별한 기술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이 개는 특별한 훈련을 받았나요? 제가 물었을 때 김현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진돗개는 훈련이 아니라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의아해졌습니다. 현대 동물 관리는 과학적 훈련과 체계적 시스템에 기반해야 한다고 믿어왔거든요. 개막식 당일 언론과 관람객들의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퓨마에게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근육질의 몸매와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조용하지만 강렬한 존재감이 모든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반면 진돗개는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역시 임팩트가 다르네. 데이빗이 퓨마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런 게 진짜 동물원의 스타지. 저 한국개는 뭐 그냥 귀엽긴 하지만 말이야. 저도 동감했습니다. 관람객들도 대부분 퓨마 앞에서 사진을 찍고 진돗개 앞에서는 잠깐 멈췄다가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조차 우와, 퓨마다 라며 흥미진진해했지만 진돗개에게는 귀여운 강아지네 정도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노후된 전력 시스템 때문에 미뤄두었던 보안 점검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전력 공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전자잠금 시스템의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단, 시스템 체크 좀 해봐. 데이빗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급히 중앙통제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것이 그저 일상적인 점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서 이런 작은 문제들은 늘 있어왔던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흔들 사건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띠리리링. 갑작스러운 경보음이 전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중앙통제실의 모니터에 빨간 경고 메시지가 번쩍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공급 장치에서 예상치 못한 과부하가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즉시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모든 직원 비상 대기, 전자잠금 시스템 점검 바람.
제 목소리에는 20년 경력에서 나오는 침착함이 묻어났지만 속으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노후된 시설의 한계를 늘 걱정해왔던 터라 이런 상황이 가장 두려웠거든요. 에단, 퓨마 구역 잠금 장치에 이상이 있어. 팀원의 급박한 무전이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퓨마는 그 어떤 동물보다도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특히 낯선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급히 퓨마 전시 구역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견고하게 닫혀 있어야 할 철창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열리지는 않았지만 틈이 점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퓨마가 그 틈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모든 관람객 즉시 대피하세요. 저는 확성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안전을 위해 출구 쪽으로 천천히 이동해 주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몰라 두리번거리던 관람객들이 퓨마 구역 쪽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아이들이 울음을 터뜨리고 어른들이 서둘러 아이들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 순간 진돗개만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기운을 감지했는지 진돗개가 몸을 낮추며 퓨마 구역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가 바짝 서고 온 신경을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지? 한 관람객이 중얼거렸습니다. 진돗개는 여전히 자신의 전시 공간에 있었지만 마치 무언가를 경계하듯 긴장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꼬리는 곧게 세워져 있고 코를 벌름거리며 공기 중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현우 조련사는 진돗개의 변화된 행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오히려 진돗개를 신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이런 비상 상황에서 왜 저렇게 침착할 수 있는 걸까요? 딸깍. 드디어 퓨마 구역의 전자잠금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철창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퓨마가 고개를 들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황금빛 눈동자가 관람객들을 훑어보는 순간 현장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 비상이다. 저는 무전기에 대고 외쳤습니다. 퓨마 탈출. 즉시 진정용 마취총 준비하고 관람객 대피 유도 바람. 퓨마가 조심스럽게 우리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근육질의 몸이 유연하게 움직이며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이 야생 그 자체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동물원의 전시동물이 아니라 북미 야생의 최상급 포식자였습니다. 관람객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모두가 출구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퓨마가 관람객들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는 그 순간 진돗개가 자신의 전시 공간에서 벗어나 퓨마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어떻게 나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작은 개가 거대한 퓨마와 무서운 사람들 사이에 당당히 서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게 미쳤나?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빨리 도망쳐. 하지만 진돗개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전시장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퓨마와 진돗개가 서로를 바라보는 그 긴장된 침묵 속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이 두 동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퓨마는 몸무게만 70kg이 넘는 거대한 맹수였고 진돗개는 고작 20kg 남짓한 중형견이었습니다. 세상에, 저게 정말 미쳤구나. 한 관람객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큰 고양이 앞에서 뭘 할 수 있다고.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진돗개가 용감하긴 하지만 이건 무모함이라고 여겨졌거든요. 퓨마는 야생에서 사슴이나 심지어 작은 곰까지도 사냥하는 최상급 포식자입니다. 아무리 용기 있는 개라도 감당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퓨마가 낮은 으르렁 소리를 내며 몸을 숙였습니다. 등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고 꼬리 끝이 좌우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공격 직전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급히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마취총팀 어디 있어? 빨리 와. 그런데 진돗개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겁에 질려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자세를 낮췄습니다. 앞다리를 벌리고 머리를 약간 숙인 채 퓨마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건 개가 놀이를 청할 때 하는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맞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저게 뭔가 다르다. 옆에 서 있던 데이빗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자세 처음 보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간 수많은 개들을 봐왔지만 저런 모습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겁먹은 기색도 흥분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퓨마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진돗개도 똑같이 한 걸음 앞으로 움직였습니다. 퓨마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진돗개도 왼쪽으로, 퓨마가 오른쪽으로 가면 진돗개도 오른쪽으로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도망쳐, 저게 죽어. 관람객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가 저게 좀 잡아. 다른 사람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김현우 조련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진돗개를 부르거나 제지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돗개를 지켜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김씨, 왜 개를 안 불러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진돗개는 스스로 판단합니다. 김현우 씨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지금 저 아이는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이라니요? 저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개의 일이 맹수와 대치하는 것이라는 말인가요? 그때 퓨마가 갑자기 몸을 낮추며 공격 자세를 취했습니다. 후다닥 달려들 준비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람객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퓨마가 몸을 움츠리는 순간 진돗개도 똑같이 몸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앞발로 바닥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콘크리트 바닥을 긁는 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게 뭐 하는 거야? 데이빗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돗개가 퓨마와 같은 언어로 소통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퓨마의 모든 움직임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퓨마가 으르렁거리며 위협을 가하자 진돗개도 낮고 깊은 소리로 응답했습니다. 평소 개들이 내는 짖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늑대의 울음소리처럼 깊고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 본 적 있어? 한 관람객이 다른 사람에게 속삭였습니다. 전혀. 저게 진짜 대단한데?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경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진돗개가 단순히 무모한 게 아니라 뭔가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퓨마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돌진할 것 같았습니다.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되고 뒷다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그 순간 진돗개가 놀라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퓨마가 돌진하려는 방향을 정확히 읽고 몸을 옆으로 비틀면서 퓨마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퓨마는 예상치 못한 진돗개의 움직임에 당황하며 몸을 다시 세웠습니다. 어떻게 저런 판단이 가능하지? 저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김현우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진돗개는 100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늑대든 멧돼지든 큰 짐승이든 가족을 지키는 것이 진돗개의 본능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훈련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년간 한반도에서 키워지며 축적된 유전자, 본능, 그리고 생존의 지혜가 저 작은 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퓨마와 진돗개는 여전히 서로를 노려보며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퓨마도 진돗개를 우습게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전시장은 숨죽인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숨소리조차 죽이며 이 역사적인 대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대결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때였습니다. 퓨마가 마침내 결심을 굳힌 듯 뒷다리에 힘을 주며 돌진 준비를 했습니다. 근육이 스프링처럼 압축되고 날카로운 발톱이 바닥에 박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이었습니다. 안 돼. 관람객들이 일제히 소리쳤습니다. 퓨마가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70kg의 근육덩어리가 공중으로 치솟으며 진돗개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돗개가 마지막 순간에 몸을 옆으로 비틀며 퓨마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것도 아슬아슬하게가 아니라 마치 미리 계산한 듯 정확한 타이밍의 말입니다.
퓨마는 허공을 가르며 바닥에 착지했고 진돗개는 다시 퓨마와 관람객들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어떻게? 데이빗이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퓨마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신의 공격이 빗나간 것도 놀라웠지만 이 작은 상대가 자신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어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퓨마는 잠시 멈춰서서 진돗개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전시장 뒤편에서 또 다른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캥거루들이 어디 갔지? 전력 사고의 여파로 호주 캥거루 구역의 울타리도 고장이 났던 것입니다. 캥거루 무리 5마리가 전시 공간을 벗어나 관람객들 사이로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으악! 캥거루다! 캥거루들은 낯선 환경에 놀라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평소에는 온순하지만 공황 상태에 빠진 캥거루는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강력한 뒷다리로 사람을 칠 수도 있고 큰 몸집으로 넘어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엄마!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 소피아가 캥거루 무리에 놀라 뒤로 물러서다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며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바로 앞으로 큰 캥거루 한 마리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소피아! 엄마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저는 퓨마 상황과 캥거루 상황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무전기를 잡고 외쳤습니다. 팀 알파는 캥거루 구역으로, 팀 베타는 퓨마 감시 계속, 마취총은 어디에 있어? 그런데 그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돗개가 퓨마를 막으면서도 캥거루 쪽 상황을 동시에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개를 살짝 돌려 소피아가 넘어진 것을 확인한 진돗개는 갑자기 특별한 짖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왈. 이건 평소의 짖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급하고 더 절실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신호 같았습니다. 저개가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요. 팀원이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김현우 조련사가 진돗개의 행동을 보더니 급히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 아이가 캥거루 쪽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위험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진돗개는 퓨마를 막으면서도 짖음과 몸짓으로 캥거루 쪽 위험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동물이 어떻게 이런 다중 상황 판단이 가능한 걸까요? 저는 즉시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캥거루 쪽부터 처리해. 아이 먼저 구조하고. 관리팀이 소피아 쪽으로 달려가는 동안 진돗개는 여전히 퓨마와의 대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퓨마도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캥거루들의 소동 때문에 전시장이 더욱 시끄러워졌고 이것이 오히려 퓨마의 공격성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소피아 구조 완료. 팀원의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소피아는 다행히 다치지 않았고 엄마 품에 안겨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캥거루들도 안전구역으로 유도 중입니다. 한편 진돗개와 퓨마의 대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었습니다. 퓨마가 두 번째 공격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진돗개는 완벽하게 피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퓨마의 앞길을 막으며 관람객들 쪽으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말 대단하다. 한 관람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진짜 영웅 같아. 저렇게 작은 몸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과 두려움이었다면 이제는 감탄과 존경이었습니다. 진돗개가 단순히 용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마침내 마취총팀이 도착했습니다. 퓨마 마취 준비 완료. 잠깐.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퓨마가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돗개를 인정하는 듯한 기세까지 보였습니다. 두 동물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존중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현우 조련사가 조용히 진돗개를 불렀습니다. 도담아, 이제 됐다. 도담이라는 이름의 진돗개는 김현우 씨의 부름에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퓨마도 긴장을 풀고 우리 쪽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서로 약속이나 한 듯이 말입니다. 믿을 수 없어. 저는 넋을 잃고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15분간의 위기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퓨마는 안전하게 우리로 돌아갔고 캥거루들도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소피아를 비롯한 모든 관람객이 무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일을 한 마리 개가 조율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후
전시장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관람객들은 아직도 방금 목격한 일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워하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간 동물원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그 어떤 사건보다도 충격적이었거든요. 도다미는 모든 일이 끝나자 평온하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마치 방금 전 세계를 구한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저 일상적인 일을 마친 것처럼 말입니다. 혀를 내밀고 헥헥거리며 평범한 개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개가 맞나? 몇 분 전까지만 해도 70kg, 퓨마와 당당히 맞섰던 그 개가 지금은 꼬리를 살랑거리며 관람객들의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에단, 괜찮아? 데이빗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저는 대답 대신 도다미를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으로는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동물 관리 철학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 체계적 훈련, 시스템적 관리,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중요한 걸까요? 저게는 도대체 뭡니까? 제가 김현우 씨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 거죠? 김현우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진돗개는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마음이요? 가족을 지키고 위험을 알아보고 상황을 판단하는 마음. 이건 한국에서 1000년 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제가 평생 배워온 현대적 동물 관리학은 고작 몇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도다미가 보여준 것은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본능과 지혜였습니다. 그럼 저게는 특별히 훈련받은 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물론 기본적인 예의는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은 그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현우 씨의 목소리에는 자부심과 함께 깊은 애정이 묻어났습니다. 진돗개는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합니다.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처음 도다미를 봤을 때 훈련 없는 게 쇼용이지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이 말입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요? 관람객들이 하나둘 도다미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소피아는 엄마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도다미를 바라봤습니다. 안녕, 멋진 개야. 소피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날 도와줘서. 도다미는 소피아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순간 소피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게 정말 영웅이야. 다른 관람객들도 하나둘 감탄을 표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했어. 저런 큰 고양이를 혼자서. 한국 개들이 원래 저런가요? 신기하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감동받은 것은 도다미의 크기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작은 몸에서 나온 용기, 판단력, 그리고 남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강함이구나. 제가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효율성과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예측 가능한 관리 방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도다미가 보여준 것은 그런 것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김현우 씨가 제 옆으로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늘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 사람들과 함께 살아오며 쌓아온 신뢰, 충성,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그 문화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던 걸까요? 진돗개를 통해 보게 된 한국의 깊이가 놀라웠습니다. 겉으로는 작고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김 씨, 한국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진돗개뿐만 아니라 이런 동물을 키워낸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서요. 김현우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세요. 도다미 같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나면 한국에 대해 공부해보겠다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직접 한국을 방문해서 진돗개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런 놀라운 동물들을 키워내는지 보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다미는 여전히 평온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눈에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보였습니다. 그저 전시용 동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역사이자 문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이야기는 동물원 안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외신 기자들과 관람객들이 촬영한 영상들이 순식간에 인터넷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의 엄마가 올린 영상이 가장 먼저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개가 딸을 구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만 번의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진짜야? 너무 대단한데. 한국 개들이 원래 이렇게 용감한 거야? 진돗개라는 견종이구나. 처음 들어봤는데 정말 특별하네. 뉴질랜드 현지 언론도 즉시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오클랜드 동물원의 기적 한국 진돗개 퓨마 맞고 아이 구하다라는 헤드라인이 저녁 뉴스의 톱 기사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해외 반응이었습니다. CNN, BBC 같은 국제방송사들도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작은 한국개의 큰 용기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저녁 뉴스 시간대에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투 이 소식을 다뤘습니다. 우리 진돗개가 뉴질랜드에서 보여준 놀라운 용기, 세계가 감탄한 한국 전통견의 위력, 한국 사람들의 댓글을 보니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역시 우리 진돗개, 자랑스럽다. 저게 바로 진돗개의 진짜 모습이야. 충성심과 용기의 상징이지. 우리 할아버지도 진돗개 키우셨는데 정말 똑똑하고 의리 있는 개들이야. SNS에서는 관련 해시태그들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진돗개 영웅 한국의 자랑, 도다미, 진돗개 대 퓨마 같은 태그들이 실시간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특히 젊은 한국인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문화가 이렇게 인정받는 거 보니까 뿌듯하다. K-팝, K-드라마에 이어서 이제 K-도그도 세계적이네. 진돗개 키우고 싶어졌어. 우리 전통 견종인데 몰랐던 게 부끄럽다. 캐나다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퓨마를 보낸 밴쿠버 동물원 측에서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는 동물들 간의 상호 존중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한국 진돗개 도다미의 용기와 지혜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전 세계 동물원 관계자들도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동물 행동학자들은 도다미의 행동을 분석하며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닙니다. 상황 판단, 위험 분석, 다중 대응 능력이 모두 결합된 놀라운 사례입니다. 서구 동물 훈련학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본능적 지혜를 보여준 케이스입니다. 며칠 후 저는 정식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면서 더욱 놀랐습니다. 진돗개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국의 국견이었고 수천 년간 한국인들과 함께 살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진돗개의 인식귀가 본능이라는 특성이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집을 찾아오는 능력, 주인을 평생 섬기는 충성심, 그리고 위험을 감지하고 가족을 보호하는 본능. 이 모든 것이 도다미에게서 나타난 행동들과 일치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실제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김현우 씨의 초대로 에버랜드를 견학하고 진돗개 번식장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진돗개들은 모두 도다미와 비슷한 차분함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모두 특별합니다. 한국의 진돗개 전문가가 설명해줬습니다. 하지만 도다미가 보여준 것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평생 일해도 그런 장면을 보기 힘들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그날의 기적을 떠올렸습니다. 작은 도다미가 거대한 퓨마 앞에서 보여준 당당함, 캥거루 상황까지 동시에 파악한 지혜, 그리고 모든 위기가 끝난 후의 평온함까지.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동료들에게 보낼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건 보고서가 아니라 제 인생관을 바꾼 경험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가치는 늘 조용히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도다미 영상을 다시 봅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같습니다. 진짜 강함은 크기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깨달은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 그 깊이 있는 문화에 대한 존경심도 더욱 커져갑니다. 작은 섬나라개 한 마리가 전 세계에 보여준 감동. 그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한국의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